미국민 가계부채가 2023년 말 현재 17조 5,030억 달러로 가구당 14만 6,100달러씩 빚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빚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이 1년 만에 6%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 대신 멕시코로, 한국의 최대 흑자국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교체되는 등 일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이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을 강행했으나 반란표가 나오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미국에서 핸드폰으로도 모든 스포츠 경기를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 채널이 올 가을 가동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들의 가계부채가 2023년 말 현재 17조 5,03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2,120억 달러, 전년보다는 6,040억 달러나 늘어난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가구당 평균으로 모기지 10만 2천 달러, 자동차 할부 금융 13,400달러, 학자 융자금 13,300달러, 신용카드 사용액 9,500달러 등 14만 6,100달러씩 빚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34조 달러를 넘은 국가부채에다가 17조 5천억 달러로 늘어난 가계부채 등으로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미국민 가계부채는 2023년 4분기 말 현재 17조 5,03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2,120억 달러, 1년 전보다는 6,040억 달러나 더 늘어난 겁니다. 가계부채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모기지는 12조 2,52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1,120억 달러, 전년보다 3,29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많은 가계부채는 자동차 할부 금융으로 지난해 말 현재 1조 6,070억 달러를 기록해 전분기보다 120억 달러, 전년보다는 55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학자융자금으로 1조 6,0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학자융자금은 3년 반 동안 상환이 동결됐다가 10월부터 재개됐기 때문에 전분기보다 20억 달러, 전년보다 60억 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 다시 2위 자리로 올라설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빚으로 지난해 말 현재 1조 1,290억 달러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분기에 비해 500억 달러, 4.6%나 늘어난 것이며 전년보다는 1,430억 달러나 급증한 겁니다.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빚은 지난해 2분기에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매분기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민들은 가구당 주택모기지로 10만 2,300달러, 자동차 할부 금융으로 13,400달러, 학자융자금으로 13,300달러,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9,500달러 등 모두 14만 6,100달러씩 빚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집계한 90일 이상 연체율을 보면 유독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2022년 말 4.01%에서 2023년 말에는 6.36%로 50%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전체 미국민 가계부채 연체율은 1년 만에 1.03%에서 1.42%로 올랐으나 신용카드 연체율은 그보다 근 5배나 높아 적색경보가 켜졌습니다. 신용카드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연체율은 자동차 할부 금융으로 지난해 말 현재 2.66%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택모기지 연체율은 0.82%에 그치고 있고 상환이 3년 반이나 동결된 학자융자금 연체율은 0.79%로 전년보다 유일하게 낮아졌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비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1조 1,300억 달러로 더 늘어난 가운데 평균 이자율은 21%나 되고 90일 이상 연체되고 있는 연체율이 1년 만에 4%에서 6% 이상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속에 소득이나 저축이 늘어서가 아니라 대다수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있어 빚이 계속 늘고 있으며 21%의 이자율로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율까지 급등하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말 현재 미국민들이 쓴 신용카드 사용 총액은 1조 1,29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500억 달러, 4.6% 더 늘어났고 전년보다는 1,43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총액은 지난해 2분기에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매 분기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민 가계부채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은 주택모기지, 자동차 할부 금융, 학자 융자금에 이어 네 번째 많은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속 금리 인상의 여파로 신용카드들의 평균 APR은 20.74%로 급등해 있습니다. 1년 전에 16% 이하에서 4.4%포인트 올라간 것입니다. 소득 증가를 뛰어넘는 물가 상승으로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고금리 여파로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미국민들의 절반인 49%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많이 갚지 못하고 매달 근근히 겨우 프리미엄 페이먼트만 갚아나가는 먼스투먼스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악순환으로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집계한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연체율은 2023년 4분기 말 현재 6.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4.01%에서 50%포인트나 급등한 것입니다. 미국민들의 가계부채에서 총 연체율은 1.42%인데 비해 신용카드 연체율이 약 5배나 높은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의 소매업계가 최근에는 Buy Now, Pay Later라는 프로그램으로 우선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1년 내지 1년 반 안에 무이자로 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어 신용카드 사용을 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20년 만에 중국 대신 멕시코로 바뀌었고 한국의 최대 흑자국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교체되는 등 한미 양국의 최대 교역국의 일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미국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보다 멕시코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5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한 반면 중국과는 180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중국 의존도를 줄였기 때문인 듯 2023년도 최대 교역 파트너를 바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은 20년 만에 중국보다 멕시코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해왔으며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5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본 반면 중국과는 1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7일 발표한 2023년도 각국과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한 해 동안 멕시코로부터 4,756억 달러어치를 수입했고 3,232억 달러어치를 수출해 1,524억 달러의 적자를 봤습니다. 반면 1위를 달려온 중국으로부터는 지난 한 해 동안 4,272억 달러를 수입하고 1,478억 달러어치를 수출해 2,79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액만 보면 미국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보다 멕시코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일대 변화를 준 겁니다. 아직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두 번째로 많고 적자폭은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2023년 한 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겁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은 20%나 급락한 겁니다. 미국이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한 국가는 캐나다로 4,211억 달러이고 3,532억 달러어치를 수출해 679억 달러의 적자를 봤습니다. 미국은 네 번째로 독일과의 교역에서 수입 1,597억 달러, 수출 767억 달러로 83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5위는 일본으로 1,473억 달러어치를 수입하고 762억 달러어치를 수출해 712억 달러의 적자를 봤습니다. 미국은 특히 2023년 한 해 한국으로부터 1,162억 달러어치를 수입하고 648억 달러어치를 수출해 기록적인 51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역으로 한국이 그만큼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수입액으로는 6위, 적자폭으로는 7위를 기록해 메이저 교역 파트너로 꼽혔습니다. 이에 앞서 발표된 한국의 2023년도 교역 현황에 따르면 최대 교역 파트너가 중국 대신 미국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2023년도 한 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수출이 5.4% 늘어난 1,157억 달러, 수입은 2.9% 줄어든 710억 달러를 기록해 445억 달러의 흑자로 미국이 흑자 1위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수출은 20% 급감한 1248억 달러, 수입은 7.6% 줄어든 1428억 달러로 1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 적자국으로 바뀌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공화당 하원이 현직 강요 탄핵으로는 150년 만에 처음으로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을 강행했으나 반란표가 나오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하원 표결에서 공화당 하원의원 3명이 이탈하고 민주당 전원이 반대하는 바람에 찬성 214, 반대 216표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 하원이 150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강요에 대한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으나 당내 반란표로 실패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에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 214, 반대 216표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 212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데다가 다수당인 공화당 하원의원 중에 2표만 이탈해도 부결되는데 3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찬성했던 공화당 하원의원 총회 의장이 마지막 순간 찬성표에서 반대로 바꿈에 따라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이 반대한 셈이 됐고 암 치료 중인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대표는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현직 강요에 대한 탄핵 시도는 미 역사상 1876년 이래 두 번째이며 15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공화당 하원의 무리한 추진과 당내 반란표가 나오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탄핵시킬 만한 개인적인 범죄나 부패 혐의가 전혀 없고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이민 정책 책임자로서 불법 입국자들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해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까지 사며 정치 공세로 반박당해 왔습니다. 보수적인 법학자들의 다수도 공화당 하원이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범죄 증거 없이 탄핵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탄핵 권한을 곡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대표가 암 치료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 표결을 다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원에서 탄핵하더라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상원에서 열리는 탄핵 재판에서 3분의 2인 67명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할 게 분명해 무죄 판결로 끝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철 위닝 이슈로 떠오른 국경 이민 정책을 놓고 파상 공세를 펴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굳혀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 이민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선거전을 펴고 있어 이민 정책이 승부를 가르는 주요 무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손안의 TV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 생중계 채널이 올가을 가동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ESPN과 폭스, 워너브라더스 등이 합작해 런치하는 새 생중계 채널은 미식 축구와 농구, 야구, 아이스하키, 월드컵 축구, 테니스와 골프 등 거의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들을 생중계하게 됩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가을부터 손안의 TV, 셀룰러폰에서도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를 생방송으로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채널 ESPN을 소유하고 있는 월트 디즈니와 폭스그룹,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등 3대 미디어 그룹은 3분의 1씩 합작 투자해 새로운 생방송 스포츠 채널을 만들어 유료 구독자 기반으로 송출하기로 합의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생방송 스포츠 채널은 NFL, 프로 미식축구, NBA 프로농구, NBL 프로야구, NHL 프로 아이스하키, 테니스와 골프 등 거의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들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게 됩니다. 피파 월드컵 축구와 NCAA 대학 농구, 골프와 테니스, 자동차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를 생중계해주게 됩니다. 새 합작 스포츠 채널은 15개 TV 네트워크들과 ESPN, ABC 방송, 폭스 스포츠 채널, TNT, TBS 등 기존 방송사들과의 협력으로 공중파 또는 케이블 방송으로도 하게 됩니다. 월트 디즈니가 소유하고 있는 ESPN은 ESPN 1과 2, 플러스 등 다채널 네트워크로 스포츠 콘텐츠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스그룹도 FS1과 FS2의 채널로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가 소유하고 있는 TBS, TNT 등에서도 생중계하게 됩니다. 새 스포츠 생중계 채널의 월 구독료 등 추가 정보사항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3대 미디어 그룹은 새로운 스포츠 생중계 채널은 올 가을부터는 구독료를 내는 유료 시청자들에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각종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디즈니 플러스, 훌루나 맥시 등 기존의 미디어와 번들 패키지로 유료 가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스포츠 채널의 합작은 이미 CBS 스포츠 등이 앱을 통해 스포츠를 생중계하기 시작해 인기를 끌자 전격 손잡아 타결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넷플릭스는 스포츠 컨텐츠들을 이들의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해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TV 시청보다 셀룰라폰 시청이 대중화되면서 손안의 TV로 불리는 전화기에 앱을 다운로드 받아놓고 스포츠 시랑 생중계를 어디서든지 지켜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